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경공매에서 입찰하기 전에 체크리스트가 뭐가 있을까? 좀 체크해야 될 거. 뭐가 체크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덜렁 낙찰받는 되는 게 아니고, 자, 이런 거죠. 낙찰 받을 때 답사를 가야 되겠죠. 그럼 답사를 잘해야 되는데, 도로에서 요거를 봐야 되는데, 요거를 보고 온 사람이 있어요. 반대편에 거. 이래갖고 좋다고 보는 사람, 아주 본게네 이건데, 그죠? 엉뚱거 봐갖고, 붙인 사람. 그 다음에, 잔금이 안 돼, 또. 낙찰 받고 나니까. 대출이 잘 안 돼. 그럼 10% 떼야 되죠. 어디서 누구한테 빌릴 거죠? 누구한테 가서 뭐 돈 1, 2억을 빌릴 겁니까?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문제점을 오늘부터 보겠습니다. 또 낙찰 받았는데 뭐 선순위가 한 3억이 넘었다. 그럼 골치 아프죠? 그죠? 그런 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약간 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유튜브에는 이게 이제 강좌가 한 8강좌, 한 10강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서부터 유튜브 가셔가지고 제 이름 넣고 황경진 1292강 뭐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어떻게 하나 그러면은 유튜브 가셔가지고 짠다고요? 유튜브 가서 다시요. 또 있죠. 유튜브. 안 그러면 네이버 가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유튜브 그럼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쳐가지고 유튜브가 나오면은 이 화면이죠. 유튜브 화면이죠. 여기서 검색어에 황경진 아까 1292입니까? 1292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오죠. 이렇게 이제 입찰 전 체크 있는가.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게 지금 요거 58분이네, 58분짜리. 요거 보면은 이제 옛날에 강의한 거. 근데 유튜브 강좌는 지금 올라가 있는 거는 이건 이제 1년이 다 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빠른 거는 번호가 좀 빠르고 이런 거는 한 3, 4년 전 거고, 이런 거는 이제 한 뭐 1년 내지 한 2년 이내 거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 보면 안 좋은 거는 움직이는 물건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움직였는데 1, 2년 전에 다 낙찰되고 끝나고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런 거 내가 보고 이제 공부는 되는데 실전으로 투입하기는 수강을 들어야 돼요. 수강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오늘도 뭐 내가 보니까 한 22개 되더라고. 입찰을 그런 거 하고 그다음 낙찰된 것도 있지만은 수업을 들으는 게 좋다. 자, 그럼 체크 1번입니다. 체크 1번. 우리 수강생이 답사를 갔어요. 갔는데 잘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에 7158. 요거 해갖고 우리 수강생 한 4월만 띄었어. 돈을 17에 7158. 답사를 잘했는지 한번 봅니다. 그래갖고 울상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자, 우리 수강생 이거를 봤어요. 요거를 보고 고성군의 주택인데 보니까 뭐 절반 같죠? 느낌에 절반 놓았다. 이건 알고 들어간 겁니다. 아, 절반이다. 그거 들어갔는데 우리 수강생이 요 미납한 사람이 우리 수강생입니다. 그럼 수강생 얼마 뛰습니까? 이 사람은 370만 원 뛰죠. 그죠? 왜 뛰느냐 한번 봅니다. 자, 수강생이 갔는데 딱 이렇게 봅니다. 봐가지고 차도 있고 요 마당도 있고 집도 있고 괜찮네 크고 이렇게 보고 온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보고 가지고 낙찰을 받은 겁니다. 자, 마당도 있죠. 그죠? 마당도 있고 집도 있고 자 이렇게 생각하고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뭐 76평인데 절반이고 건물도 절반이고 이래서 내가 이게 이 정도 사면은 안 되겠나 고 낙찰 받은 거야. 받고 보니까 이게 이제 소유자가 나머지 가인 사람이 이제 한번 면담을 갔는가 봐. 가서 만났는가 봐. 갔는데 그 아저씨가 깜짝 놀라더래. 왜 낙찰이 됐는지 깜짝 놀라더래. 그리고 자, 요 집에 내가 반을 내가 샀으니까 뭐 적당히 사지 않느냐 했더니 집에 반 산 게 아니고 요게 딱 잘라가지고 요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만 반 샀다면 땅하고 건물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에? 무슨 말입니까? 마당하고 다 놓은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마당하고. 그림만 본 게 마당하고 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따지고 보니까 자, 필지가 지금 보니까 딱 한 필지 같죠? 대지가 38평이다. 그죠? 38평인데
38평, 38평인데 이게 전체 면적 중에 252 중에서 2분의 1이다. 그게 60 몇 평 중에서 2분의 1이다. 뭐 이래 됐어요. 됐는데 뭐 다른 거는 이제 별 문제가 없어요. 소유자 사고성에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전자지도를 눌러보면요. 눌러보면은 스카이뷰를 눌러보면은 이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 자, 이게 필지가 요 필지의 2분의 1만. 요게 2분의 1입니다. 알겠죠? 요 건물에 또 2분의 1.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지 건물에. 그럼 이게 아까 차가 여기 있어요. 여기 차가 요쯤 있어요. 성차. 그럼 요거는 들어갔으면 안 들어갔으면 안 들어간 겁니다. 안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착각한 거지. 아, 저게 집하고 마당 같이 놓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 자기는 이제 이렇게 요에 대해서 땅하고 건물의 이 건물 지붕이죠. 이게 절반 같으면은 좀 뭐가 지하고 핀트 안 맞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갖고 이제 오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사서 내가 보기가 딱해서 알았다. 내가 만회할 기회를 주겠구만. 자, 요 봅니다. 경상남도 고성군의 임야인데 240평인데 5만 3천 나왔어요. 니 낙찰 받아라. 이게 전에 떼인 거 300 몇십만 아마 충분히 보충이 될 거다. 1등 했어요. 한번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17에 24 368. 그래서 원장님한테 울면은 젖은 줍니다. 젖은 줍니다. 자, 봅니다. 이거. 고성군 대가면에 임야가 248평이다. 그죠? 8평인데 임야가 지금 면적을 보니까 임야인데 농림지역의 임업용 산지. 그죠? 맹지고 살 수 없는 거 사실은 별로 돈도 안 내고 갔는데 빚은 얼마입니까? 좀 많다 적다. 빚은 많죠? 많은데 임차도 없고 248평인데 분묘가 있다. 요 보면은 요 써놨죠? 분묘가 있어가지고 감정은 905만 원인데 묘가 있어가지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5만 3 이 말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수강생이 요거 이제 보고 내 낙찰 받아라. 내가 본 게 분명히 돈 되겠다. 이게. 자, 묘가 있죠? 관리를 하고 있죠, 누가? 그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그냥 사면 돈 안 돼요, 이게. 그죠? 누가 이거 뭐, 누가 사줄 사람 없죠? 딱 사줄 한 사람 있다. 누가 사면 내가 낙찰 받고 나면. 누가 사줄까? 어? 땅 주인이 사지. 묘주인이. 묘주인이. 그래서 딱 낙찰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 수강생이 다행히도 이리서 됐어. 이게, 우리 김모모신 수강인데, 지금 이제, 석사과정, 부동산까지 이제 마치고 했는데, 박사과정은 경남대학원을 오락했는데, 박사과정을 오락했는데, 모르겠다, 지금. 물어봐야 되겠네. 자, 이래가지고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고 나니까, 요쪽에서 허씨가 이 장남이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자, 장남은 이 상속을 받아갖고 여기에 부채가 많으니까 신용보증기금, 징소기업, 신문용 이래갖고 부채가 많으니까 이거를 갚기가 힘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은 요거 전부 다 클리어, 영어로 깨끗하게 되고 이름이 허씨에서 아까 우리 김씨로, 김여사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허씨가 사기가 쉽죠. 그죠? 자, 그래 만나가지고 요거를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내가 낙찰받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없고, 그때 갈 때는 뭐가 하느냐? 감정평가서 가져야 돼. 감정평가서는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이건 안 나오네. 감정평가서에는 보면은 이게 한 900만인가 이게 나옵니다. 여기 있네. 자, 임야인데 240평, 감정이 얼마라고요? 900. 자, 900인데, 막 900 다 주면 좋겠는데, 막 한 500 주면 내가 누가 줄게. 저쪽에서 저 딱 사겠다, 500에. 그랬더니, 500 받았어요. 피들가도 2억 6천을 털었겠는데. 그렇겠네. 빚도 다 털고, 선산을 딱 지킬 수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사바다가 아마 신용보증기금 금액에 아마 제조업행 갔는데, 느낌에. 그래갖고 보증서 받고 조금 때리고 이러면 하다가 이제 어려갖고 이제 물론 경매는 당했지만은 제일 구해야 될 게 뭐냐? 자, 아파트, 공장, 뭐 토지, 뭐 등등 있어도 제일로 1받다 구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순상입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 사가지고 뭐 500만 원 받으니까 지 50만 원씩 받고 500만 원 받으면 뭐 버렸다 버린 거죠. 허리머리 딱 받고 뭐 그냥 법무사 사무실 가서 매도 인감도 주고 뒤도 쳐다보지 말고 그냥 쫓아와라. 500 주거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수강생이 여기 이제 해결됐어요. 자기가 처음에는 이게 이제 요건 차 있는 요 반 이게 한 370만 손해 갔어. 요것을 한 450만 남겼어요. 결국은 본전됐어요. 자, 지금 48분이니까 요까지 하고 한 10분 쉬고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가도, 자가도. 그럼 왜 53,000원이냐? 그게 이제 묘가 있으니까 항지당 300만 원 계산합니다. 보통 이장비를. 그래서 900만 원 빼삐니까 53,000원입니다. 감리 가격을. 그렇게 계산합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체크리스트, 입찰 전에 체크리스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 1번을 보면은 답사를 잘 해야 되겠다. 마당이 있는가 없는가. 알죠? 마당이 있는가 없는가. 마당이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 되는데 마당도 없는 거를 낙찰 받는 거는 좀 그렇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묘도 잘 봐야 되겠다. 53,000원짜리지만은 원래는 900만입니다. 53,000원이에요. 그게 이제 자, 우리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LH 사태 때 나무를 많이 심었다 그래요. 나무를 보상금 많이 받아라고. 자, 그럼 보상금을 줄 때는 뭘 기준해 줍니까? 보상금은 나무를 기준해 줍니까? 이식비를 줍니까? 나무를 기준 20배 주지. 20배. 이식비를 주는 거죠. 예. 나무를 옮기는데 얼마다? 그걸 주는 거죠. 나무는 지가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를 옮기는데 뭐 한 그릇 옮기는데 200만 원, 300만 원 파가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그거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3,000원, 이거는 53,000원인데 묘 한 기당 옮기는 게 한 300만 원 계산해가지고 900만 원 빼피고 이하를 받으니까 이제 땅만 김해 놓았으니까 53,000원을 이렇게 판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 수강생이 한 500만 원 정도 주고 매도해가지고 마당 없는 거, 입찰보는 띄인 거 요거를 만회하고 조금 남았다. 이해가죠? 원장님한테 오지 마세요. 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 2번 봅니다. 2번. 2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현장 답사도 잘해야 되겠지만, 첫째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딱 금액이 튀어나오는 거. 선수님 입장에서 뭐 낙찰받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조심해야 되겠죠. 자, 제주도의 오피스텔인데 대포동, 서귀포시 대포동에 오피스텔 사무 2천이 3,700대랬어요. 그래서 교재를 보니까 전세권이 지금 2억이 인수가 있는데 2억이 있는데 산 거죠. 조씨가 살 때 얼마 샀느냐 본게네 3억 5천5백 샀대요. 이게 사는 것이 이제 2년 3년 전에 3억 5천5백 주고 산 오피스텔인데 이게 이제 빚만 하고 경매당한다. 그러면은 예로 2억을 전세권 2억을 인수를 해도 예로 4천 더하면 얼마인 거라면 인수 플러스 이건 낙찰가 4천만 원 하면은 결국은 2.4억 되죠. 2.4억이면은 이 사람이 3억 5천 주고 보면 싸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22에 5, 25, 8, 8, 4. 22에 이제 오피스텔은 사진만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주도 같은 조금 특별하죠. 조금 이제 또 좀 차별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주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서귀포시의 전용이 25평인 오피스텔이다. 그죠? 샀는데 오피스텔인데 누가 낙찰 받고 미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미납했을까? 2,000원 띄고 뭐가 문제 있은 거죠? 있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있는데 뭐 오피스텔은 잘 짓네요. 잘 지은 것 같고 고급스럽게 지은 것 같습니다. 자, 서귀포시다. 서귀포시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제 중문 여기 위에 중문 단지 위에 서귀포 그죠? 여기 이제 뭐 깔끔하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잘 지었는데 요거를 이제 얼마 주고 샀느냐 등기부를 보니까 요 효동건설이 갖고 있다가 그죠? 전세 났죠. 얼마 주고 2억 주고 전세 났고
그 다음에 요거를 안고 조씨가 샀습니다. 조씨가 살 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3억 5,500. 그러니까 전세 여기 있는 거 안고 3억 5,500 하면 1억 5,500 더 줬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샀다 이 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또 담보를 조금 제피고 이라고 개인한테 사치 좀 빌리고 압류 들어간 게 아니고 손납병입니다. 납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선순위 전세권 이 최 씨가 2억 주고 안전장치를 뭐 했나 그러니까 보니까 최 씨가 안전한 것은 전세권도 설정하고 전입도 하고 그죠? 전입도 하고 전세권도 하고 2억을 했다.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럼 뭐합니까 이거는? 인수다. 인수. 그럼 인수니까 우리 예상 배당표대로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인수로 2억 가십니다. 그럼 요거는 마음속으로 저 2억은 내가 추가 부담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낙찰가 낮춰야 되겠죠. 낮춰야 되는데 지금 금액이 이 사람이 볼 때는 요정 3호 뭐 괜찮다고 산 거죠. 2억 2,400이면은 여기가 아까 조 씨가 3억 5,500 주고 산 거는 싸다면 그럼 지금 만약에 2억 안고 지금 안고 만약에 4천에 주고 사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2억 4천이면은 이 사람보다는 조금 뭐 1,600 높은데 그래도 뭐 적당한 가격은 안 되겠나. 내가 볼 때는 3억 2천에 2억 4천이니까 아까 그 사람은 3억 5,500 주고 산 거죠. 그러니까 한 2억 4천이면 뭐 적당하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그럼 2억 안고 제주도에 내가 한 4천만 원 투자해서 하나 전세로 안고 사놓겠다 하시는 분 있겠죠. 그런 사람은 이제 사도 되겠습니다. 자, 이거 그러면 주택연금 됩니까? 안 됩니까? 나중에 주택연금은 되죠. 되는데 요 금액이 되겠죠. 주택연금이 되고 우리 그 일반 아파트보다 주택연금은 옵스테일은 한 25% 작더라고. 그죠? 한 75%만 주고 조금 작은 그런 거 있는데 그냥 여유 있는 사람은 하나 사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사가지고 또 이런 사람이 떡 나타나면 뭐합니까? 이렇게 팔면 또 되겠죠. 누가 이제 중개업소에서 예로 팔림만 주면은 예로 나는 한 2억 한 4천 주는데 중개업소에서 알아서 뭐 3억 5,500에 이게 팔아만 주면은 한 1억 남는 거죠. 그래 기대해 봅니다. 그래 힘들겠지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2억이 앉는 거다. 이제 체크리스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요겁니다. 현장 답도 중요하지만은 요거는 금액이 딱 넣어버리니까 그죠? 여기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안고 산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 체크 3번 예상 배당표를 잘 받는가. 자 부산에 주택인데 33%인데 예상 배당표 이렇게 있더라. 아마 요 두 개 더합니다. 그죠? 7,200하고 9,300 더하니까 한 1억 한 6천 되네. 그것도 1억 싸네.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21에 58211 자 봅니다. 부산에 연산동 그죠? 연산동 뭐 괜찮은 동네죠. 연산동 좋습니다. 서울에 같은 뭐 강남쯤 되죠. 그죠? 강남쯤 됩니다. 연제구 땅이 조금 작네. 그죠? 땅이 조금 작은데 풀로 쓰고 있네. 그죠? 자 이런 집입니다. 2층짜리 집 같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옛날에 이렇게 해서 집이 있습니다. 전자지도를 보니까 이게 조금 이게 이제 이 조금 모양이 안 좋죠. 그죠? 이 보면 이제 그죠? 앞집에 가릴 수가 있고 햇빛 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막 주택인데 지금 33%에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지고 집은 보니까 뭐 토지고 건물이 있는데 제시외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별 문제 없죠. 포함시키는 거 그죠? 보일러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별 문제 없어요. 그래서 토지하고 2억 5,200하고 건물이 좀 오래된 거 없다. 건물이 보존 등기가 93년 그런 보기에는 한 20년 됐나? 30년 30년 된 건물이다. 그죠? 건물이고 요번 게네 아이고 임차인은 그것도 괜찮네. 그죠? 이렇게 해서 쭉 어느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는데 저도 이거를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하기 막 바쁘니까 일단 요거를 가지고 봅니다. 대강 한 7,200 인수가 있는 것 같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따지고 할 거는 따져야 되겠죠. 하여튼 뭐 7,200 인수라 보면은 맞다고 보면 어딥니까? 7,200 인수하고 요거 9,300 더하면은 1억 한 6,500이고 1차 금액은 2억 8,600이고 막 그래도 괜찮다 하시면 사시면 됩니다.
그죠? 사셔가지고 뭐 부산에 연삼동에 이런 집을 근데 무슨 임차인이 이리 많노? 방 한 칸에 2천이 하나 있고 요 사람이 있고 아마 이 사람은 뭐 없는 것 같아 느낌에 안 사는 것 같고 2층에 하나 있고 또 1층에 뭐 일부가 있고 뭐 이렇네. 그래가지고 이제 방이 31평인데 그죠? 무엇이 하여튼 뭐 조금 많이 살고 있네. 자 그렇게 계산해 봅니다. 하여튼 예상 배당표를 꼭 좀 보세요. 예상 배당표. 근데 이제 무료는 이게 없어요. 예상 배당표가 없어요. 뭐 대학력만 있다는 하니까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예상 배당 보려고 하면은 돈 내놔라 됩니다. 돈 내놔라. 자 무료 사이트는 일단은 우리 학원은 절대 권장 안 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몇십만 원 뺏기라 하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큰 코. 그래서 이제 옥션 같은 경우에는 음력이 한 5년 됐어요. 제가 신안에 진료할 때 그때부터 지금 벌써 15년 됐으니까 그때도 옛날에 있었으니까 그 전에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이제 박교욱 사장이 이제 이거를 인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옛날에 탑 옥션을 사가지고 지금 옥션을 또 넘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가지고 잘 산 거죠. 거의 100억 이상 되는 가치가 있는 이런 사이트입니다. 이게 옥션은. 그래서 옥션은 뭐한 5년 했기 때문에 음력이 있으니까 직원들도 오랫동안 한 40명 정도가 붙어갖고 하기 때문에 잘 돼요. 호흡이 잘 되는데 무료 사이트 이런 거는 뭐 알바 한 둥이 써갖고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맞을 리가 없죠, 사실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시면 안 돼요. 자, 체크 4번 봅니다. 체크 4번. 공매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가? 그죠? 있는가? 이 많이 떨어질 때는 이런 겁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가 있는지, 그럼 소유자가 사는지, 무상 가족이 사는지. 자, 무상 가족이 산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그래서 보니까 달서구 진천동 팔렸어요. 팔렸는데 지난번에 팔린 건데 쭉 읽어보면은 이 공매에 대해 읽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점유 관계를 읽어본 게네. 본건 방문할 때 폐문 부재 중으로 출입문에 배분 요구 안내서 통지서를 부착했다. 그죠? 소유자와 통화한 결과에 전입 세대주 채무연은 가족이고 별도의 임대차 계약은 없이 사용한다. 자, 그러면 가족 관계고 별도의 임대차도 없다. 소유자하고 통화를 해본 게네. 그러면은 임차인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옥션원에도 이렇게 선순위 전주가 있으니까 대항력 이거 아니구나. 맞네. 대항력 임차인 했지만은 임차인이 갖고 50% 떨어졌는데 이게 전부 다 임차인느냐? 잘 내용을 보면 이런 걸 찾아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없다 크면 더 좋죠. 안 팔리겠죠. 이런 게 딱 이제 나오니까 사람들이 낙찰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20가지 때 여러분들 찾아내면은 거의 아파트를 거의 반값에 비슷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넘은 그죠? 넘들은 거의 1억 9천 주고 중개업 살 때 나는 거의 반값 안 되게 살 수 있는 것이 경공매입니다. 그죠? 특히 전입신고되어 있으면 안 삽니다. 안 사요. 근데 이제 전입신고자 중에서 실제 세입자가 있으면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근데 이제 친인척이나 아는 사람이 또 살 수 있는 거죠. 그래갖고 무상으로 살고 이런 거를 찾으면은 이제 대박이 되는 겁니다. 대박이. 자, 그런 것도 잘 체크해야 되겠다. 대항력인지 선순인지 이게 무상 가족인지 특히 은행에 무상 거주 확인서를 제출한 아파트다. 이러면 뭡니까? 이는 대박이 된다는. 오케이. 판례 입장은 은행에 대출 나갈 때, 나 무상으로 산다. 일어나고 나중에 경매 들어가면은 나 전세 여기 있다. 그건 안 된다. 자, 그거는 판례에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어난다. 그런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판례 입장. 그럼 낙찰자가 낙찰 받으면은 인도면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결정이 나옵니다. 대상자로 나가라 하고 딱 답을 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내면은 여러분은 좋다. 그럼 이런 거를 주로 이제 은행을 갖고 있죠. 은행을 갖고 있는 거죠. 주로 은행, 금융기관을 갖고 있는 거죠. 은행을 갖고 있는 무상 거주 확인서 이런 거를 이제 찾아내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상당히 저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짐잘 때 이런 거 얘기를 자주 하죠. 선순위 3억이 있는데, 사업자를 아팠던데, 3억 전세가 있는데, 호랩입니다. 호랩인데, 소유자가 미모의 여성입니다. 이는 가보고, 집주인이 술 한잔 하자고 노라고 해요. 그럼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나갔어요. 술 한잔 했어요. 저녁도 먹고 술 한잔 먹고. 헤어지려니까 또 노래방 가서 또 발렌타인 17년산 꺼내갖고 한 병 또 폭탄주스를 마셨어요. 또 가려는데 아사히 맥주 가서 또 맥주로 한두 잔 하고 헤어지면서 내가 내일 대출 받는데 지금 대출 받는데 내가 5억이 내고 대전이 들어올 게 있는데 뭐 뻥 치면서 여자가 내일 은행 가서 인감비 가지고 전세 없다고 좀 드라마 찍어주라. 한 달 돼야 5억 받는 건 내가 확실하니까 내 얼굴 믿고 받아라 했긴. 그래 봐줬어요. 그래갖고 도장 찍어줬어. 은행 가서. 그래 뻥 터졌어. 그럴 때 경매 넣었더니 지가 아닙니다. 나 3억짜리 전세입니다. 진정한 맞죠? 맞기는 맞죠. 은행 대출할 때 거짓말을 그냥 그것만 문제지. 그럴 때 옛날에 판례는 아니다. 선순위 3억은 은행에서 나가라 그러면 나와야 되지만은 낙찰에 나가라 할 때는 선순위를 인정한다 했지만은 최근에 판례를 보니까 아니다. 은행이나 낙찰자나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찾으면 좋아요. 은행 가서 옛날 대출 나갈 때 무상거주 확인서 이런 거 받았습니까? 이런 거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하면은 빵긋 웃어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체크 5번.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그죠? 임차인이 전입 확정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앞선 국세가 있는가?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국세. 법정기일이 앞선 게 있는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상배당표에 압류, 어디 세무서장, 목포 세무서장, 뭐, 창원 세무서장, 그 다음에 선순위 있을 때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원구 월계동 보니까 아파트가 반 떨어졌는데, 자, 요 임차인 3억 4천 앞에 여기 딱 보입니다. 두 개 보입니다. 이럴 때는 노원구는 잊어버리고 평택 세무서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22-2766. 자, 우리 이제 아파트를 볼 때, 그죠? 아파트를 볼 때, 자, 노원구의 이 아파트가 전용이 25평. 좋다, 그죠? 그러면 분양 한 34평형 되겠죠? 자, 이 낙찰을 받았다가, 조탁구가 받았는데, 불가 됐다 그런 거는 10%를 몰수 안 당하고, 반환 받아갔다, 이 말이야. 어쨌든 간에 제주도 사람이 이 사람 제주도 사람이에요. 참, 이 서울에서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어쨌든 간에 막 받아나갑니다. 누구를 비비든 간에, 좌우지간에. 무슨 말이겠죠? 어쨌든 간에 가서 막 고개를 숙여서 자고정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송달이 안 됐다부터 해가지고 뭐 송달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채무자 소년 송달 안 되면 또 이 불허가 해야 됩니다. 다시 또 송달을 시켜가지고 해야 돼.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돼가지고 자고정한 뛰는 사람은 그냥 조용한 사람은 뛰는 거고 또 이제 발빠른 사람은 어쨌든 자고정 받아 나옵니다. 자, 나오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노원구에 이렇게 이제 아파트다, 그죠? 노원구에 뭐 아파트가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이 아파트인데 이 3억 5,700이 원래 소유자는 옛날에 3억 5,700이 있는 걸 알고 산 것 같아요. 날짜상으로. 그러되죠? 그래가지고 은행에 돈을 1억을 빌렸다. 1억 2천 설정하고 1억을 빌리는데, 자, 이런 경우에 이 소유자가 지금 3억 5,700이 되어 있죠. 3억 5,700에 지금 전입 확정이 되었고 돈 도락했습니다. 돈 도락했죠. 그러면 배당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지금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자, 이거죠. 요번에 매각이 되면은 요거 경매비용 빼고 요거 가지고 1번이 여기입니다. 세입자가 1번, 그 다음에 은행에서 1억 빌려준 여기 이제 1억 2천 설정했지만은 요게 2등. 그 다음에 정액해 준 거. 세입자가 1,700 정액해 준 거. 자, 이래 되는데, 요 앞에 두 개 뭐 붙여놨죠. 요 옥시는 왜 이거 붙여놨을까, 이거는? 왜 붙여놨어요? 그냥, 빼빼면 평택 세무서 왜 해놨습니까? 세무서는 그 공매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경매에서는 오픈한 식이니까. 그러면 공매에서는
이 확정일자 임차인의 전입 확정일자보다도 이게 늦으면 상관없어요. 만약에 빠르고 5억이다 하면 됩니까? 5억이다 하면. 그럼 여기서 세무서 다 가져가죠. 평택 세무서에서. 그럼 10원도 못 받아죠. 미스터 박은. 그러면 어쩝니까? 낙찰자는 뭐랍니까? 네가 내놔. 낙찰자 네가 내놔. 이랍니다. 그럼 낙찰자는 꼼짝 말하죠. 그래서 이거를 파악을 하고 들어야 됩니까? 그냥 에이씨 나는 무식한 게 용감하다 하고 팍 들어야 됩니다. 용감할 수 있어요. 무식하면 용감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몇 번 하다 보면 또 코 끼는 게 듭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를 뭐 1억, 2억, 3억, 4억 막 전부 다 물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참 그래서 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물러서고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한 일주일 하게 되면은 요런 걸 다 오픈시키라. 공매도 오픈시키는데 경매는 왜 뭔 시키게 뭐 있느냐? 안 그렇습니까? 그럼 자산관리공사는 뭐 한다고 오픈시킵니까? 그거를 재산 명시에다가 다 오픈시켜야죠. 시키고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예상 배당표까지 다 만들었어. 세입자가 100% 반다 안 반다 확신을 딱 주고 해야 잘 팔리죠. 안 주니까 못 사는 겁니다. 겁이 나서. 그러면 결국은 낙해 나서 되면 누가 떡보면 낙해 나서 되면 돈 빌는 사람들도 그걸 잡고 소유자도 적당히 팔려야 되는데 이거 20가지 생기는 이게 또 뭐 안 팔리고 그럼 결국은 여러분이 덕보는 수밖에 없네. 그죠? 잘해갖고 뭐 싸게 낙찰 받았거든요. 여러분만 덕보지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전체를 볼 때는. 그래서 오픈하면 좋겠다. 오픈하면 또 학원 오가 안 오가? 경매학원에. 예상 부담표 다 만들어줬으면 학원 오가 안 오가? 안 오죠? 다 만들어줬는데 뭐 학원 뭐 답변은 그뭐 답을 다 경매에 답을 다 줬겠는데. 그죠? 좀 그것도 또 문제네. 답을 다 주는 것도. 그래, 제가 한동훈 장관 되면 그래 안 하겠습니다. 예상 배당표는 오픈 안 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상 볼 때는 2017년은 빠르죠, 그죠?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여기서 이제 보니까 평택 세무서는 2020년 앞낸 거 보니까 좀 늦습니다. 늦는데, 이거는 어떤 강남 세무서를 보면은 이 날짜가 한 5년, 7년 앞선 것도 있어요. 법정기일이. 그런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 게. 그래서 오픈 시기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죠? 조심해. 낙찰 받는 것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안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김해 좀 배운 사람은 야, 그래도 혹시 재수 없이 걸리면 뭐잖아. 그죠? 문제 없으면 되는데 세무서 법정기일이 막 세입자보다 넓으면 되는데 혹시 만에 하나 싶어서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51%면 괜찮은 거죠, 그죠? 자, 이거 불허가 사유는 어디 물어봐야 알겠는가? 요 전화해야 돼요. 전화하면은 친절한 경매장도 있고 뭐 그런 거 안락해요 하고 또 탁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 데 한번 해보세요. 공부 삼아. 근데 낙찰 받으라는데 왜 불허가 해갖고 이렇게 빼줬습니까? 사유가 뭔가 좀 찝찝하다 입찰 받으라는 게네. 또 그걸 물어보세요. 평택 세무서 요 법정기라고 금액 좀 알 수 없나 물어보세요. 뭐라는 거. 요거 좀 법정기라고 체납액이 얼마인지 좀 알려줄 수 없어요? 그거 뭐랍니까? 선생님 무지됩니까? 매수희망자입니다. 매수희망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알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럼 이해관계인 누구냐? 이해관계인은 여기에 놓은 사람 전부 다 하고 보통 이렇죠. 법원 발언하기 해당 사건 법원 가면은 요 화면 가면요. 요 사람들은 이해관계입니다. 여기 당사자네요. 요 사람들. 요 사람들은 아무나 가도 경매계장이 경매 기록 열람 복사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매수 희망자가 빠져 있어요. 이죠? 앞으로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여기다 매수 희망자는 무조건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아까 뭘 나왔고, 그냥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받아도 되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조심하도록. 자.